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광명의 물리세계, 물리학 원편. 오늘부터 파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입니다. 자, 우리가 파동을 공부하기 전에 파동의 성질부터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입니다. 파동. 파동. 파전의 동동주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진동이 물질을 따라서 이렇게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파동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파동이 발생하는 곳, 이렇게 파동이 발생하는 곳을 보고 발생하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파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가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달하는 물질을 보고 매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 파동은 이런 물질이 있겠죠. 근데 파동은 비록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지만 파동은 에너지나 혹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있는 물질들은 같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질들은 제자리에서 단지 진동하는 역할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이 물질도 같이 이동하면서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 물질은 단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종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의 종류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 횡파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종파가 있습니다. 자, 횡파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 파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파동은 어떻게 진동을 하냐면, 진동은 바로 이거를 가로질러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로 뻑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횡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 넘어가는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향을 가로질러서 진동을 했다. 라고 해서 가로지를 횡자를 써서 우리는 이걸 보고 횡파라고 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길을 가로질러 갈 때 횡단보도로 건너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길을 가로질러 가는 횡단보도처럼 가로지를 횡자를 써서 우리는 이거를 횡파라고 한다라고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횡파의 대표적인 예에는 바로 전자기파가 있죠. 전자기파고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빛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편에서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류는요, 바로 종파입니다. 자, 종파는요, 자,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진행 방향은 횡파와 똑같은데, 진동 방향이 자, 진행 방향과 이런 식으로 나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동 방향이 진행 방향과 나란하다. 그래서 진동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란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파동의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좀 빽빽한 쪽이 있고요. 덜 빽빽한 쪽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빽빽한 쪽이 있고 덜 빽빽한 쪽이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종파의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파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음파가 있습니다. 음파. 네, 음파. 우리는 음파를 보고 이제 소리라고 하죠. 소리. 아임스 소리. 네, 소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동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동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꿀렁꿀렁한 이런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준점으로부터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이 높이를 보고 우리는 진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점부터 최고 낮은 점까지가 진폭이 아니고 여러분 기준 중간점부터의 최고점까지를 보고 우리는 진폭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이때 가장 높은 지점을 보고 우리는 마루라고 이야기하고요. 마루. 여러분 그 아이스크림 중에서 그 호두마루, 체리마루 있죠. 근데 이때 마루라는 것은 최고라는 지점, 최고라는 뜻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녹차마루, 녹차 최고, 체리마루, 체리 최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가장 낮은 부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파동의 네, 표시고요. 네,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루에서부터 마루 혹은 골에서부터 골까지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보고 이때 이 거리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파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파장은 이제 이렇게 네, 시옷을 거꾸로 하는 이렇게 람다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어디까지나 거리이기 때문에 기본 단위는 미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뭐 마루에서부터 마루, 골에서부터 골까지 이렇게 한번 꿀렁꿀렁하는 이 시간을 보고 이때의 시간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 아, 정말 주기네요. 네, 주기라고 합니다. 네, 한번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고 우리는 주기라고 하죠. 그 달이 지구지를 돌 때 달의 공전 주기, 뭐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지구의 자전 주기 할 때 그 주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때 주기는 기호로 이렇게 대문자 T라고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는 어디까지나 시간이기 때문에 단위는 S, 세크, 뭐죠, 여러분? 초라고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라는 것은 네, 횟수 한 번 하는데 횟수당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냐? 횟수당 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어떻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냐면요. 시간당 그러면 과연 횟수가 어떻게 되느냐? 시간당 진동을 얼마나 했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개념이 바로 이때의 이거를 보고 우리는 시간당 횟수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진동을 했는가. 이때 이제 특정한 시간은 이제 1초가 되겠습니다. 초당 횟수. 우린 이걸 보고 바로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이거를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얼마만큼 진동을 했느냐. 진동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진동수는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F라고 네,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진동수의 단위는 자, 여러분 Hz라고 해서 우리가 헤르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의 네, 이름을 따서 네, 헤르츠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모든 가전제품의 이제 뒷면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60Hz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1초당 60번 진동했다. 우리가 쓰는 교류가 1초당 60번씩 바뀌었다. 이게 그 뜻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당 진동한 횟수를 보고 우리는 진동수, 단위는 헤르츠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주기와 진동수, 횟수당 시간, 시간당 횟수. 이렇기 때문에 진동수와 주기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요. 바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주기분의 1. 그래서 진동수와 주기는 무슨 관계에 있다? 바로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체크를 해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로 파동의 속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을 구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바로 시간분의 거리로 우리가 속력을 구하죠. 자, 그리고요, 파동에서의 시간, 뭐였습니까, 여러분? 파동에서의 시간. 바로, 마루에서부터 마루,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한번 꿀렁꿀렁한 시간, 뭡니까? 바로 주기가 되고요. 그때의 거리를 보고 뭐라 한다 그랬죠? 바로 파장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파장 곱하기 진동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속력은 바로 주기분의 파장 T분의 람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래서 람다 곱하기 진동수 F,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의 속력을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파동의 성질, 파동의 종류, 횡파, 종파, 그 다음에 파동의 표시와 파동의 속력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파동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파동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광민의 물리의 세계 물리학 원편,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